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핫피플의 주인공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여기저기서 사퇴 압박과 전당대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죠.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 외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제일 높다. 여러분들의 당선은 개인의 역량으로 당선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월드클래스라며 대통령을 추켜 세우고 몸을 한껏 낮춘 정청래 대표지만 친명계 그룹에선 에베레스트가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다. 당이 히말라야 산맥이다. 라고 한 부분도 불편하게 보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전자로 분류된 이제는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총리 얘기 들어보시죠.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가 있어서 우리 모두 더 성찰하고 더 혁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한 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보기 힘들다. 이기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라며 정청래 지도부를 직격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미묘한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 가운데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집권여당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출마하면 완전히 국정 동력을 상실한다. 대통령 레임덕 간다. 레임덕 얘기를 꺼냈어요. 광주 방송 인터뷰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싸우고 있다.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출마하는 거다. 라며 정청래 대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말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 온다. 라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박범계 의원, 연임 도전은 정청래 대표의 욕심이다. 여기서 양보하고 쉬어라.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박선미 최고. 정청래 대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받는데 정청래 대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 비판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정청래 대표 못 나가게 하는지 전당대회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 쪽 취재해 보니까 얘기던데 억울하다. 인사도 90도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당장 사퇴하라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는 뭐 섭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왜냐하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기분이 들지만 어쨌든 수치상 압승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어떤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봤고요. 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출마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봐야 되는 건 단순히 이제 출마를 해라 마라가 수준이 아니라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당대표로서 잘했는가를 좀 성찰해봐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당대회 출마할 거냐 말 거냐는 어차피 남들이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네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해라 마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얘기고 다만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 그 깔려있는 진짜 의미가 뭐냐. 여당 대표로서 지금껏 이제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잘했냐를 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는 상태에서 나서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왜 도전조차 못해야 하냐라고 이 측근들께서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그 얘기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정청래 대표께서 다시 한번 내가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뭐 방지 장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서도 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다만 출마하지 마셔라.
혹은 하신다고 하더라도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선의 뿌리에는 지금껏 당대표를 하면서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잘 해왔냐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질문에 사실상 답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나가면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근본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부시장님, 네. 송영길 대표, 송영길 의원 말처럼 정말 정청래 대표가 한 번 더 대표되면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지금 있는 이른바 외압처럼 대표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집은 것처럼 보여지는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헐헐 날면서 승승장구하나요? 지난주에 G7 정상회의 때문에 대통령 출국했다가 돌아왔잖아요. 기자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꺼냈습니다. 통상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를 보면 외국 순방 이후에는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쫙 올라가거든요. 오늘 매주 월요일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아마 돌직구쇼 집은비가 안 됐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올 거예요.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 기록.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노정되고 있는 사태가 되게 되면 대통령과 한 몸처럼 가게 되는 게 내후년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잘못 가더라도 당이 당 중심으로 지지율을 받쳐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큰 논쟁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 히말라야 산맥 얘기를 꺼낸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든든한 당이 여러분을 품었기 때문이라는데 그 품었던 건 당선자뿐 아니라 기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한민국 권력의 가장 높은 산은 대통령 권력인데 그 또한 히말라야 산맥이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히말라야를 좋아했던 히말라야 트레킹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나기도 하고 민주당 내부가 좀 많이 복잡한 것 같다는 관전자의 평입니다. 예. 김명부 시장님 개인적 분석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하나의 지금 뭐랄까 충돌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새로운 민정수석을 뽑았는데 야 이게 당내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반응이. 한찬식 검찰 출신의 신임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발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수사를 지휘했다. 그래서 그때 환경부 장관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고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던 검사 출신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권 강성지지층, 또 검사 출신, 검찰개혁에 대한 배신, 이쯤 되면 대통령이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친청계, 친문계 진영에서는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혜자였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 전 대표죠. 자, 조국혁신당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찬식 민정수석은 과거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찬식 민정수석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있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후 승인을 요청했음에도 승인을 거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기에 조국혁신당은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이게 예사롭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던 검사를 민정수석에 발탁한 대통령, 여권 내에서 왜 이런 사람을 하느냐라는 반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뜻밖인데 한찬식 수석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검찰 내 초엘리트고요. 한동훈하고 커리어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고 검사장 5번 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유능하네요. 그런데 동부검사장 할 때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누구였느냐, 주임 부장검사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주진우 검사였어요. 주진우 검사가 그 한찬식 검사장 밑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중앙지검의 한찬식 그 수석이 부장검사할 때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법무부 장관 누가 됐습니까? 한동훈 장관 됐었잖아요. 더 유력하게 거론됐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한찬식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7월에 그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 됐는데 검찰총장 자리는 비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사람이 이원석 총장이 아니고 한찬식이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한찬식 그 수석의 장인어른이 누구냐면요.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찬식 수석이 능력이나 모든 인품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홍보수석이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감이라고도 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저런 그 커리어가 있는 저런 분을 그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이 왜 내정을 했는가. 그다음에 그렇게 내정이 됐다라고 해도 그걸 갖다가 덥석 또 민정수석이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이제 수사했었던 수사를 당했던 입장에선 좀 뼈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통합 인사 좋아하시고 그 능력 있는 사람 갖다 쓰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반박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역시 이 검찰권이 정부에 대해서 무리하게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개혁을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공소청 신설하고 중수청 신설해서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지금 있다면 민정수석이 그걸 조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 조직을 가장 잘 알고 네. 수사와 관련돼서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에 적격자라는 판단 그것이 가장 앞서지 않았나 싶고요. 적어도 민정수석이라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이력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 민정수석에 요구되는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해낼 것이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